곱하기 D 이런 간단한 분수식인데요. 여기에서 우선 요 각각의 기호들을 의미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본다면 지금 요 그림 타지는 풍동실험장입니다. 그러니까 풍동실험장이 큰 데는 딱 요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요 있는 방.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죠. 저 뒤쪽에서 바람이 불고 요 앞에가 모형을 해놓고 이 폭이 대략 지금 한 10m 이상 되는 것 같죠. 이 정도가 대형 풍동이라고 우리가 하는 풍동이고 쬐그만 풍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풍동 안에다가 지금 모형을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거치를 해놨죠. 그리고 바람을 불리면 사실 뭐 바람 입자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는. 근데 요 뒤에 어떤 흐름이 생길까 알고 싶어서 앞에서 연기를 좀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시화를 일부러 한 거죠. 뒤에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용돌이가 번갈아 가면서 위아래 소용돌이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와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볼텍스. 근데 볼텍스 인듀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얘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 물체가 진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회오리 같이 생긴 요게 그래봐야 뭐 기류의 흐름에 의해서 조금 생기는 건데 제가 어떻게 교량을 흔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별일 없이 이 와류가 생기고 마는데 와류는 뭐 거의 대부분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크냐 작냐의 문제지. 근데 얘가 이걸 진동을 일으키게 되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와류 진동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NS라는 게 와류 방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라는 건 초당 몇 번 저런 와류가 생기느냐 하는 게 주파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1초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몇 개 정도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저만큼이 찍혔다 그러면 와류 방출 주파수는 대략 5Hz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초당 5번 정도 떨어지네. 그래서 이 NS는 와류 방출 주파수고 밑에 U는 짐작할 수 있지만 풍속입니다. 바람 지금 우리가 세기를 조정할 수 있겠죠. 풍동 내에서. 그래서 풍속이고 D는 뭐냐 그러면 이 단면에 폭이거나 이 앞에 높이거나 이런 그냥 무차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걸 위아래를 차원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재원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단위를 갖는 그걸 뭐 뎁스라든가 폭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S라고 그러고 유체역학에서 스트롤 수라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 스트롤 수는 와류 방출을 얼마나 빨리 와류 방출이 되느냐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지표인데요. 이게 단면 모양이 결정이 되면 딱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면서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 딱 주어지면 스트롤 수는 0.1, 뭐 0.12, 뭐 이렇게 실험으로부터 딱 구해버리고 그 값은 변하지 않아요. 풍속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건 상수인 스트롤 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랑 얘가 상수겠죠. 단면이 딱 주어졌다면. 그러면 이 수식이 얘기하는 바는 풍속이 증가할 때 이게 상수가 되려면 얘도 따라서 같이 똑같이 비율로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중요한 것은 풍속이 증가하면 와류 방출 주파수가 그거에 정비례해서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바람을 2배로 불린다 그러면 와류 방출이 처음에 폭폭폭폭폭 나오던 것이 풍속을 2배로 하면 폭폭폭폭폭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뒤에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X축을 풍속이라고 잡았고 Y축을 와류 방출 주파수 여기 NS니까 얘하고 얘는 이렇게 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요거의 기울기가 요걸 실험으로 만약에 구한다면 그거의 기울기가 S하고 관계되는
스트로스를 측정하는 원리가 저거의 기울기를 재면 스트로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풍속이 0일 때는 와류가 안 생길 거고, 풍속이 증가하면 와류가 이제 천천히 폭 하다가 점점 폭 이런 식으로 빨라지겠죠. 풍속을 올리면. 그러다가 이 주파수가 쭉 올라가다가 교량이라는 게, 이런 교량을 지금 모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구조물은 고유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제 이 물병이 이렇게 물이 혼자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 물에 움직이는 것도 고유진동수예요. 요 물에 깊이랑 뭐 이런 게 있으면 얘는 항상 요 진동수로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이 탁자를 흔들렸는데, 탁자를 치고 나면 탁자가 흔들리는 것도 고유진동수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으로부터 딱 보정된 값인데, 케이블 교량의 고유진동수는 첫 번째 모드가 한 0.3Hz 정도 됩니다. 저 말은 초당 0.3번 떤다는 거니까, 한 번 떠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역수로 하면 3.3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3초면 어떻게 됩니까? 교량이 진동을 한다면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슬렁슬렁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는 더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대략 우리 케이블 교량의 고유진동수가 이 정도인데, 뭐 이게 올라가다 보면 풍속이 증가하게 되면 와류방출 주파수가 덩달아 같이 증가하는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하고 필연적으로 지나가겠죠.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진동의 특성하고 밖에서 나를 흔들려는 외력의 진동수가 거의 맞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진폭이 상승을 합니다. 그걸 공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공진이 이제 발생하게 돼서 요 풍속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레벨이 0.3Hz인데 와류방출 주파수가 마침 0.3Hz가 되는 풍속이 제한되고, 그래서 와류가 생기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거대한 구조물이라도 진동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풍속과 와류 진폭입니다. 그래서 풍속이 낮을 때는 전혀 아무 와류는 생기지만 와류가 구조물을 진동을 못 시키는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하고 딱 맞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 풍속대에서 진폭이 꽤 높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 보일 정도고, 여러분들이 올라섰을 때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고 느끼게 되면 우리가 구조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내품 설계를 잘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사례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와류는 늘 생기는 건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하고 딱 맞으면 이 진동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류가 생기는 풍속대는 딱 정해져 있겠죠. 그 풍속대가 더 바람이 세지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서 와류방출 주파수가 딱 되면 얘가 이제 들썩들썩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와류는 풍속이 올라가면 원래는 요 라인을 따라서 방출 주파수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얘가 들썩거리는 바람에 얘 움직임에 맞춰서 얘가 방출되다 보니까 고유진동수하고 똑같은 와류가 계속 풍속을 조금 높여줘도 와류방출 주파수가 안 바뀌고, 모션 때문에 계속 그 방출 주파수가 나오니까 와류가 많이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이 라인을 따라갑니다. 그 라인을 따라가면 이제 공진은 해제되는 거죠.